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는 배당 투자, 어떤 부분들을 살펴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또 실질적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카페 운영 중인 카페에 올라온 자료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느 날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 해당되는 게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날 2019년 기준으로 12월 26일이죠. 이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날 팔아버렸어요. 그럼 배당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식을 안 갖고 있다가 이날 종가 전에 오후 한 3시 20분에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배당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락은 뭐냐? 배당 권리가 발생된 게 없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날은 주식을 사면 권리가 없어요. 이날까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배당락은 다음날 배당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하락 출발을 합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 보통 예전에는 한 7, 8년 전 그때는 주식이 이렇게 있다가 배당이 많이 하는 주식이다. 배당을 한 4% 한다. 시가 배당.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해요. 한 3, 4% 떨어져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떠냐? 추세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이 당일날 이 배당납 부분을 만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기준일은 1번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은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날 폐장을 하고요. 이날 휴장을 하네요.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어떤 종목들을 사야지 배당을 많이 받느냐. 결국은 이 배당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주당 배당금은 주식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33만 8천 원짜리다. 19,000원 해도 5.62%. 그쵸? 근데 여기는 900원을 해도 6.45%. 현재 주가 대비 어느 정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나온 종목 중에 택하면 되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다른 어떤 측면들이 반영이 안 된 어떤 사안인데 일단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천일고속이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적자를 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은 2018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19년에 들어온 배당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8.34%인데 배당금이 적어지거나 혹은 적자가 난 기업들은 배당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배당 성향이나 내지는 어떤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기업들은 배당락이 발생을 하고 다음에 시장이 안 좋거나 좋거나 나름 이렇게 주가가 좋은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배당 성향 결국 단기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의 현금으로 배당을 하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좋지 않은 기업들, 단기 순이익이 악화된 기업들 그런 경우는 지금 단기 수익률은 좋아 보여도 주가 자체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또 하나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도 참고로 꼭 해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순위부터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 종목이고요. 천일고석, 두산, 세아특수강, 효성, 유아증권, DB금융투자 이제 증권주네요. 그리고 은행주가 하나 정도 있고요. 지금 올해 19년 같은 경우는 증권주나 은행주가 코스피 주사 최근은 202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 종목들은 많이 못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위주로 많이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생각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배당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시기이지 않나. 그래서 메리츠 증권도 유명하죠.
그래서 증권주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주, 이것도 이제 다 증권주라고 할 수 있죠. 하나금융주주, DGB금융주주,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살펴보게 되면 뭐 대성에너지 4.6%. 그래서 지금 이게 순위권에 쭉 보게 되면 한 74위권까지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4% 이상의 시가 배당. 시가 배당이라는 건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 수익률을 따졌을 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KT 통신주 같은 경우도 지금 4% 나오는 것 같고요. SKT 4.11%. 그렇죠? 뭐 현대차증권 이 같은 경우도 한 4.29%. 많이 아시는 뭐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렇게 화재주, 보험주들도 4.5% 중반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을 토대로 당연히 차트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한 4% 넘게 받는데 주가가 4%, 5%더 이상 떨어진다. 그럼 뭐 사실 배당 투자로서 의미가 없겠죠. 물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배당을 많이 하고 또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들은 시장이 뭐 이렇게 꼬꾸라질 때도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등을 할 때도 좀 더 급격하게 반등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시장 상황 판단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세요. 배당주나 이런 종목으로 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뭐 기업 실적이나 유동성의 어떤 측면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섹터가 시장을 갖다 끌어올리는 시장이냐. 그래서 배당주가 그래도 비교적 뭐 이런저런 시장에서 다 어떤 주가 방어 효과가 있고 괜찮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엔 코스닥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커스, 삼양오티스, 국순단, 이베스트 투자증권, UIL, 이라이온, 푸른저축은행, 네오티스, 일진파워, SAMT까지가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보면은 5.5%부터 뭐 파커스는 제가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지만 10%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EPS나 BPS 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기업의 실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언가 너무 높게 나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한 15%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배당 수익률을 지난해에 따졌을 때. 근데 고려해야 될 부분은 회사에서 어떤 뭐 유무상 증자라든지 또는 뭐 저도 설명하기 좀 난해한 어떤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주당 순이익이 어땠느냐. 될 수 있으면 적자난 기업보다는 흑자인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수익률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주가 방어 효과나 내지는 또 올해 이제 주식을 배당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업 내용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성전자를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뭐 종목 현재가 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대략 뭐 증권사마다 차이는 다들 있지만 이렇게 기업이라고 보여요. 상장 기업 분석이죠.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쵸? 이런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스냅샷, 기업 개요, 재무제표 이렇게 있는데 스냅샷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클릭을 해주면 뭐 기본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어느 운영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도 나오고 지금 최대 주주 현황, 이건희 회장님 외 14인이 지금 21%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10% 갖고 있다. 뭐 쭉 나오고요, 그렇죠? EPS도 나오고 작년까지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3.66%였다. 삼성전자도 배당이 꽤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DPS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예상 배당금이라고 하셨죠. 배당금. 그래서 2000 지금 18년도에는 1416원을 냈고요.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겁니다. 1419원을 할 거라고 뜨죠, 이렇게. 그럼 이 그 금액에서 크게 변동 범위는 없어요. 2019년 예상 부분. 그래서 배당금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내지는 뉴스나 이런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래서 검색들을 해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올해 뭐 배당을 한다 안 한다 어느 정도 금액을 한다 라는 게 지금 공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종목을 이런 어떤
고배당주 위주에서 선택을 하시고, 다만 시가총액이라든지 또 중간에 뭐 어떤 유무성 증자나 혹은 감자나 내지는 또 어떤 적자가 지속됐는지 그런 기업들은 좀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은 종목들이 보이죠.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라이콤, 푸른저축은행, 정상, JLS,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보면은 그 교육 관련주죠, 학원주 이런 종목들이 보게 되면 이제 고배당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GS 홈쇼핑도 보이고요, 인포바임, 청남러닝, GSE, 아시아경제, 서원인텍, 한국기업평가, 진료발효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거래소 코스닥 구분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냥 순이에요. 뭐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뭐 배당주 투자하는데 거래소 코스닥 따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그렇지 않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배당만 잘해주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시장이 뭐 늘 항상 반복되지는 않죠. 근데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보시게 되면 한번 이걸 봐보세요. 2018년도에 이렇게 배당을 하고 배당락이 있었죠. 차트가 조금 작게 보이실 텐데, 그리고 나서 연초에 한번 급락을 살짝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쫙 해서 올라왔죠. 물론 이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왔는데 종목별로는 좀 차등화 양상을 많이 보였어요. 다만 어쨌든 배당 투자를 해서 뭐 그 배당락이 감안됐다고 하더라도 뭐 단 얼마 만에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은 지금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꺾일 때 급격하게 꺾이고, 예, 올라올 때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아직도 뭔가 반등을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게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나빠지고요. 주가 조정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뭐 코스피도 지금 종목별로는 괜찮은 편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시장 상황이 한 번 더 이렇게 꺾여질 가능성도 보여요. 다만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나름 다른 어떤 시기보다는 괜찮은 시기이지 않나. 작년에도 그랬죠. 뭐 주식이 많이 꺾였고 그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이 어떤 지점을 갖다가 아직 돌파를 못한 상황. 그래서 배당 투자하실 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번 일정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기준일은 12월 26일 목요일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날이 배당 기준일.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 다음 날이고요. 올해 폐장일은 30일. 마지막 날 휴장일. 그리고 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가지고 배당이 들어오는 거는, 예, 이 주식을 매수했던 계좌에 다음에 2020년 4월 보통 초경에 자동적으로 이제 입금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 배당을 했던 계좌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으로 입고가 될 테고요. 뭐 대부분은 이제 현금 배당일 텐데 그 배당금만큼 이제 입고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연말에 배당 투자 한번 또 잘 고려를 해보시고요. 뭐 여지까지는 뭐 산타랠리라면 산타랠리 그런 분위기를 지금 내고는 있는데 어쨌든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